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야권은 농어민 등 이해 당사자와 사전 조율 없이 진행한 일방적 협정이라고 비판합니다. 협정의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알려졌을 뿐입니다. 한중 FTA가 가져올 우리 경제의 손익계산서, 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이 어제 수중 수색 중단 요구라는 슬픈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진도 팽목항을 지키며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해오고 있는 독립 PD 이승구 PD 연결해서 실종자 가족과 함께한 211일간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 뉴스바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바른 대로 돼!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11월 12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이분이 신문 지면에 좀 제법 큰 활자로 등극했습니다. 예. 뭐 일면에 실린 건 아닙니다. 한국일보 15면 수도권판에 실린 건데요. 면배치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예. 예. 뭐 하여간 굉장히 비중 있는 기사 같은데 말이죠. 예. 게다가 여당 실세 친박 아닙니까? 바로 홍문종 글쎄요. 의원 이야기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홍문종 의원 하면은 직함이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전 아프리카 예술 박물관 이사장 아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노예 착취 논란
한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로 홍문종 의원 아니겠습니까? 홍문종 의원, 지금 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홍문종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의정부의 경민대학교 교직원 합격자 일부가 지난 총선 때 홍문종 위원장 선거 캠프에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용 취소를 우려한 합격자들은 부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경민대학교는 홍우준 전 의원이 설립한 학교지요. 그의 장남인 홍문종 위원장은 당시 경민대 총장이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총장이었고 지금은 이사장이라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경민대에서 퇴직한 한 분, 어제 2012년 4월 총선 때 홍문종 위원장의 의정부 선거 사무실에서 일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사람은 지난 총선 직전 채용 시험에 합격해서 총선이 끝난 뒤 계약직으로 임용됐습니다. 이 사람은 시험에 합격한 뒤 선거 사무실에 한 남성에게서 전화가 와서 이름을 확인했더니 캠프에 나와줄 수 있느냐라고 했고 입사 대기 상태라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매일 나가진 않았지만 개소식 같은 행사 때 주로 나가서 일했다 이렇게 털어놓았는데요. 예. 처음부터 그런 일이었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전화한 남성이 나중에 경민대 출근 날짜를 알려줘서 그 역시 교직원인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가족도 이 홍문종 위원장의 선거 캠프에 자기 가족이 동원돼서 노동력을 혹사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이 가족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이 가족은 3월부터 선거 때까지 부려먹고도 돈 한 푼 주지 않았다. 선거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그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당사자는 B씨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람은 A씨고요. 예. 이 B씨는 거의 매일 새벽 나갔다가 밤 10시가 돼서야 퇴근했다. 대학 출근을 앞두고 있어서 불만을 제기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B씨는 다른 합격생 몇 명도 선거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부에게는 별도의 대가도 지불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 이들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경민대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요. 홍문종 위원장도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예. 한편 국회는 지난달 말 의원 겸직 금지 대상이 늘어난 개정국회법 조항에 맞춰서 홍문종 위원장에게 대학 이사장직 내려놓으라. 이렇게 사직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분이 뭐 이사장이라는 타이틀로 뭐 자리를 좀 갖는 걸 좋아하는 분 같습니다. 네. 예.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이사장, 예. 그리고 또 경민대학교 이사장. 예. 사학을 갖고 계셨군요. 사학. 예. 사학 설립자 또 소유주를 대변하는 새누리당 정권 아니겠습니까? 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한겨레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지난 여름에 4대강 유역에 대량 번식이 확인된 큰빛 이끼벌레가 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가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유속이 느리면 큰빛 이끼벌레가 창궐한다 이런 학자들의 주장이 있었지만은 정부는 이 큰빛 이끼벌레가 4대강 때문인지 또 유해한지 이거는 개량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이러면서 사실상 무해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충남 큰빛 이끼벌레 민관 공동조사단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중간 발표회를 열어서 큰빛 이끼벌레가 유독성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금강 공주보 상류 쌍신공원 일대에서 채취한 큰빛 이끼벌레를 금강물과 증류수가 든 50리터들이 수조 4개에 넣고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사멸할 때 물속에 용존산소를 바닥낸다는 겁니다. 암모니아 성질소는 크게 증가시킨다는 거죠. 이러면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앞서 환경부는 뭐 무해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지난 7월 4일이었습니다. 블로그에다가 환경부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민물에 서식하는 태형동물은 총 11개 종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 태형동물은 청정수역부터 오염된 수역에 걸쳐 출현하기 때문에 수질의 지표생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더니 큰빛 이끼벌레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성이 있는 총담 이끼벌레, 아사지로 이끼벌레 등 두 정도 생태계에 피해를 준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결국 이 환경부의 당시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게 이번에 확인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같은 지면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 국무위원들이 공무원 연금 개혁 결의문에 서명하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예. 근데 표정들이 하나같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귀국하면 이거 주겠죠. 이렇게 다 서명했다고. 그렇죠. 공무원 연금 개혁 결의문, 지지 서명, 이게 지금 모든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제 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연금 계약 저지 공동투쟁본부, 대략 이렇습니다. 보수 진보를 망라한 공무원 단체들이 결합된 그런 일종의 그 투쟁 기구인데 여기서 한 45만 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투표를 벌였는데 새누리당 안 가지고요. 네. 예. 9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국무위원들 100%가 결의문에 찬성했다고 발표하겠네요. 99보다 높지 않느냐 이렇게요.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나라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났죠. 예. 근데 불과 20분밖에 안 만났습니다. 또 한때는 불발설이 나왔단 말이죠.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4면입니다. 중국 베이징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이 늦어지면서 회담 당일 오전에 불발설까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미리 예고한 회담임에도 정작 수시간 전까지도 명확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어렵사리 열린 회담도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청와대가 외교적 고립, 우려 불식을 위해서 무리한 일정을 추진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 한국일보 사면을 보게 되면은 이번 그 20분 회담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면담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그 만남, 이 만남이 미중 안보, 경제 패권 경쟁 사이에 끼인 한국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의 초라한 신세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늘 해설을 했습니다. 한국일보 사면에 실린 내용인데 한국의 미중 관련 외교 전략은 한미 동맹을 우위에 놓고 한중 관계를 내실화하는 방향이지요. 하지만 미중 G2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느 한쪽의 선택을 강요받는 처지가 됐단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또는 중국이 아무리 자기들보다 국력이 강하지 않다고 해도 한국을 놓고 우리 편이 되줬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외교적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환심을 사려고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 미국하고 중국이 한국에게 야, 너 누구 편이야?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양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최악의 외교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보동맹국인 미국은 중국이 한중 FTA와 FTAAP를 시작으로 해서 이 영내에서 경제는 물론 안보까지 주도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 한국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고요. 경제 동맹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 시도를 경계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형국이란 것이죠. FTAAP, 요거는 이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사안에 따라 전략적인 선택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중 FTA 때문에 미국이 좀 토라져 있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어떻게든 오바마 대통령하고 회담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억지로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예. 미국의 냉랭한 분위기는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예. 한국일보 3면에 실린 사진이 네. 지금 오바마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마주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네. 예, 좀 뭔가 해명하는 듯한 묘하게 좀 포즈가 그렇습니다. 아니 뭐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이런 표정. 참 이 사진을 고르는 것도 예술입니다. 이런 아무 사진이나 갖다 싣지는 않잖아요. 예. 오늘 한국일보 3면에 실린 사진 상당히 주목됐습니다. 자, 한중 FTA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5면을 보면요. 관료들 FTA 협상 독점. 이해관계자들은 뭐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다. 깜깜한 상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타결 뒤에야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뭐 국회가 이에 대해서 모르기는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FTA 뒷북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밀주의를 깰 개정법안 이게 국회에 이렇게 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낮잠만 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국회의 전문성과 의지가 사실은 개입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협정 이건 반드시 국회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정 가서명을 하고 난 다음 영문협정문이 공개되고 거리 시위 등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고 나서야 비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시작하는 행태. 이게 뭐 벌써 몇 번 반복된 겁니까? 예. 통상 절차의 어떤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이 통상절차법 개정안 6개나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소위에서 지난 4월 회의를 끝으로 더는 검토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 대부분은 물론 국회까지도 통상당국의 비밀주의에 따라서 거의 아무것도 모른 채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깜깜이 자유무역협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걸 감출까요? 국회의원들만은 뭐 다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국회의원들 다 보여주면 다 뭐 시민사회단체로 흘러나가고 국민들이 다 알게 되고 이게 걱정이 돼서겠지요. 예. 나중에 그냥 추인 도장이나 찍어달라 뭐 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당신들은 이제 수저만 드시라. 이런 건데 그러기에는 우리 한국의 산업, 농업에 미칠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한중 FTA 아닙니까? 자, 한겨레 같은 면 5면에 실린 기사를 보면은 한중 FTA 불분명한 게 너무 많아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정부는 한중 FTA 실질적 타결이 이루어졌으며 모든 쟁점이 해소돼서 추가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하지만 통상당국은 세부적인 기술적 협의가 남아있고 합의 사항을 영문으로 조문화하는 싸움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가서명까지 두 나라가 상당한 신경전을 벌일 것을 예고했습니다. 당연히 정부의 타결 발표는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에는 정보 공개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통상당국이 내놓은 협상 결과 발표에 불투명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타결 선언 하루 뒤에야 상품 분야 개방 내용을 추가로 공개해서 뒷말을 낳았지요. 발표 당시에는 우리 경제와 수출에서 비중이 큰 자동차를 두 나라 모두 개방 제외 대상으로 삼았다는 핵심 정보에 대해서 언론이 질문할 때만 따로 대답했을 뿐 개방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티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어제 뒷북 공개한 추가 개방표를 보면은 중국 쪽 초민감 분류의 자동차는 물론이고 기어박스, 클러치 같은 주요 자동차 부품들이 들어간 사실이 또 이렇게 나와서 통상당국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비판을 키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송기호 변호사에게 그제 인터뷰 요청을 드렸더니 뭐 하는 게 없어가지고 뭐 드러난 게 없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한 하루 정도 시간을 주면은 자기 면밀히 따져보고 인터뷰에 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인터뷰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중 FTA에서 고추, 마늘, 양파, 배추, 쇠고기 등 548개 중국산 농산물이 개방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중국은 한국산 잎담배와 관련 같은 102개 품목을 개방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예. 548대 102. 뭐 이렇게만 보면은 한국의 판정승 같지만 손해를 감수한 중국은 생각보다 느긋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결코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중국산 채소류는 지금처럼 관세를 물게 되는데 뭐 고추와 건고추, 고춧가루는 현재 27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죠. 중국산 마늘에 붙는 관세도 360%입니다. 이들 품목의 현행대로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은 국산보다 가격이 비싸지죠. 실제로 중국산 건고추, 마늘은 높은 관세로 가격이 비싸서 수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같은 관세를 우회해서 한국에 고추와 마늘을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홍고추를 냉동시켜서 한국에 수출합니다. 냉동고추는 관세가 앞서 270%라고 했죠. 27%에 불과합니다. 냉동고추는요. 예. 한국에서는 이를 해동시켜서 고춧가루로 만듭니다. 관세율 45%인 다진 양념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늘도 냉동시켜서 수출하면 관세율 27%를 적용받습니다. 식당 등의 중국산 고춧가루와 마늘이 대량으로 풀린 것도 이렇게 이런 맥락 때문이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고추, 생마늘 이거는 어마어마한 관세율이 붙으니 이건 팔지 않고 관세율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냉동고추, 예. 다진 마늘 이렇게 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우회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예. 세계적으로 이문 남기기로 가장 유명한 상인들이 중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이런 중국을 상대로 FTA 협상을 했는데 우리가 잘했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예. 예. 속도를 내는 쪽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넓어졌다는 경제 영토는 뭐지? 이런 제목의 한겨레 기사가 또 같은 면에 실렸습니다. 뭐 경제 영토 넘버 3, 경제 영토 확장, 경제 영토 세계 3위. 예, 정부가 한중 FTA와 관련해서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찬사를 받는 수사들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이라도 딴 듯 순위를 매긴 척도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경제 영토라는 개념인데요. 경제 영토 개념은 우리나라가 영역을 넓혔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러나 실상도 그러한지 따져보면은 말이죠. 예. 그 자국 시장도 그만큼 열어준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 영토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외교부에서 통상교섭본부가 있던 시절부터 써오던 용어다. 이렇게 또 산업자원부가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군요. 예. 남극하고 FTA 협정 맺으면 또 넓어지겠네요. 러시아하고 하면은 뭐 전 세계가 우리 경제 영토다. 예. 나중에는 또 화성이나 이런 데까지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무한대의 영역 확장. 예. 동아일보 이면을 보겠습니다. 자, 세월호 이야기인데요. 정부가 세월호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 종료를 공식 발표하면서 이제 뭐 세월호 인양 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양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그 큰 배를 어떻게 인양할 것인가? 오늘 신문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그래픽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뭐 아시는 대로 이게 얼마나 그 큰 배입니까? 그 선체 무게가 6,825톤이고요. 여기 그 2,000톤의 화물과 자동차, 진흙, 각종 집기 여기에 들어간 물까지 포함하면은 최대 10,000톤에 육박하는 중량을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선박 건조용 구조물인 플로팅 독 활용 방식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2년에 좌초원 11만 톤급 초호화 유람선 이탈리아 콩코르디아호 인양에 쓰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서 세월호 선체를 살짝 들어 올린다고 합니다. 이후에 플로팅 독을 해저에 내려보낸 다음 세월호 밑바닥에 플로팅 독을 띄워서 떠올리는 방식으로 인양하는데요. 조선소에서 건조된 배를 바다로 옮길 때 사용되는 대형 구조물인 플로팅 독은 길이 335m, 폭 70m의 눕혀진 디귿자 형태로 바닷속 24m까지 가라앉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자, 이게 과연 가능할지, 또 성공을 장담할 수 있을지, 이거는 뭐 좀 더 논의를 해보고 그 다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선체를 절단하는 작업, 폭파의 방식을 동원한 그런 선체 절단 작업들이 또 거론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됐을 경우 이 실종자 가족들의 참담함은 뭐 더할 나위가 없을 텐데 말이죠. 아이고 참. 일단 인형 비용이 1,0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수색대 들어간 돈이 905억인데요. 네. 수색에 쓴 돈보다 더 든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해군의 통영함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 41억 구매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 제작업체가 이 장비 가격은 2억 500여만 원이라고 직접 확인하는 이메일을 장비 구입 5년 뒤인 지난 6월 방위사업청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방위사업청이 중개업체에 41억이나 주고 이 장비를 사기 전에 간단한 사실 확인만 거쳤더라도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산 업체의 이런 뻥튀기 수입 눈 뜨고 당했다. 이런 얘기죠. 예. 41억이 아니라 알고 보니 2억짜리라는 거 아닙니까? 확인도 않고 중개업체에다 이렇게 맡겼으니 이건 정말 뭐하러 방위사업청이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 8면을 보겠습니다. 수서역에서 출발해서 천안 아산역에서 경부 고속철도와 합쳐지는 수도권 고속철도 노선의 예측 수요가 이 사업 초기 예측보다 26에서 28%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요 지역도 기존의 경부 고속철도와 상당 부분이 겹쳐서 기존 고속철도의 수요 전환이 70%가 넘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사실 그동안 지어놓긴 지어놓았는데 손님이 없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적자투성이가 되는 그 SOC가 뭐 한두 건이었습니까? 수서에서 천안까지 이어지는 이런 수도권 새 고속철도,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요 뻥튀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경제성 분석.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니까. 이게 수서발 KTX 그 민영화해서 운영하겠다는 게 논란이 돼서 철도 그 파업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운영 잘 안 되면 또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말입니다. 이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예. 그때 파업을 좀 더 세게 하지 그랬냐. 또 이렇게 나올까요? 그래서 말렸어야 되는데. 예. 조선일보 신문을 보면요. 정부 각 부처가 기금 수십조 원을 증권사에게 맡기고 방치하는 사이에 증권사들은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야금야금 빼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의 기금 수익 빼돌리기는 랩 어카운트, 그러니까 감싼다는 뜻의 랩과 계좌를 의미하는 어카운트를 합친 말인데 고객이 맡긴 돈을 증권사 전문가가 주식, 채권, 펀드 같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적절한 시점에 사고 팔아 수익을 내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계좌를 랩 어카운트라고 하는데요. 그 랩 어카운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정보기금 투자입니다. 랩 어카운트. 예. 뭐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날린 수익금만 1,200억이라는 겁니다. 예. 그야말로 고양이 증권사에게 생선, 즉 기금을 맡긴 정부의 모양새가 됐습니다. 현대증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금으로 CP 등 기업 어음을 산 뒤 고객 계좌로 헐값에 팔아서 차익을 내는 이런 짓도 했다는 거지요. 총 손실 규모 이게 뭐 1,200억 정도가 아니라 1조가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견제해야 될 정부가 자기 갖고 있는 이 돈을 맡겨가지고 이거 불려다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정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습니다. 오늘 저 뉴스를 좀 많이 준비해 왔는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신면을 보면은 재정 건전성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필요하다. 지금 뭐 정부의 재정이 부족해서 무상복지 이 뭐 실효성 없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해법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증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은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예. 12명한테 물어봤는데 한 명만
증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증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동아일보 13일을 보면은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이어서 다음 이메일 감청 영장 집행도 거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고객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예. 검찰이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서버 압수 등 강제 조치도 검토. 네. 이러면 또 불안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버를 압수한다니까요. 네. 다음하고 검찰하고 뭐 지금 짜고 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음이 그렇게 나올 다음이 아닌데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기억하십니까? 큰빛 이끼벌레.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질이 좋지 않은 호수나 저수지에서만 나타나던 큰빛 이끼벌레는 4대강 공사 이후 강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아 강이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의 유속이 느리면 창궐하는 큰빛 이끼벌레. 결국 4대강 사업 탓 아니냐는 이야기로 귀결. 하지만 정부는 부인, 회피로 일관. 환경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큰빛 이끼벌레는 독성이 없고 자연 상태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중 생태계가 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청정수역에서도 발견됐다는 기존 연구자료 등을 들며 반박합니다. TV조선, 이때 정부의 흑기사로 등장. TV조선 보도. 수자원공사는 창녕보를 건설하기 전인 2010년에도 낙동강에서 큰빛 이끼벌레가 많이 발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부터 그 다량으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 학자들도 큰빛 이끼벌레가 수질 악화와 무관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4대강뿐만 아니고 여기저기 지천에도 이게 살았던 그런 겁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때문에 이것이 늘어났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런데 왜 이러시나? 환경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조사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공감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조사가 안 이루어졌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앞으로 조사 계획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4대강 곳곳에서 발견된 큰빛 이끼벌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환경에 해롭지 않은 수중 생물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JTBC 보도 등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된 뒤에 정부가 큰빛 이끼벌레를 수거해서 폐기물로 분류해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케이가 대책을 묻자 조사단을 구성했다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관계 전문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관계 전문가 회의를 하고 있나요? 예. 여기 누가 참여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 누가 참여하는지 관계 전문가 회의에. 그건 저희가 일단은 관계 전문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 태양동물에 대한 관계 전문가에 대한 지금 현재 여러 분이 있는데 네네. 저희가 어떤 분이 참여하게 될지는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단이 구성됐다고 하고는 조사단원은 누가 될지 지켜보자니. 조사단원 없이 껍데기만 있다는 말? 한편 어제 KBS 보도. 지난 여름 4대강 곳곳에 창궐하고 있는 큰빛 이끼벌레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물속에 아모니아성 질소가 그 정도의 농도를 보인다 하면은 물고기가 사실상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단은 정체 수역에서 큰빛 이끼벌레가 대량으로 번식하면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단은 큰빛 이끼벌레가 초속 0.2m 이상의 유속에서 사멸한다며 대량 번식을 막기 위해 강의 유속을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지난 1년 국민TV는 여러분의 출자금으로 운영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는데도 돈이 들 테니 월 조합비를 받아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무릅쓰고 마침내 2014년 4월 TV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 TV의 지속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월 조합비 납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언론혁명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국 주도의 아태 자유무역지대 로드맵 채택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11일 제22차 APEC의 마지막 일정인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강력하게 추진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FTA AP 구축에 대한 로드맵이 정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예.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이 공개한 APEC 25주년 공동성명에 따르면 APEC 정상들은 FTA AP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비준하고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시 주석은 정상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FTA AP 로드맵 비준을 통해 아태 경제 일체화가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력 TPP에 대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예, 사실상 미중 간의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놓고 좀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그 중국 주도의 FTA AP 이 로드맵 얘기도 나왔지만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이 실크로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지배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10일 미국이 추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FTA AP라기보다는 실크로드 전략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8일 APEC 비회원 국가들의 그 정상들을 초청해서 4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3조 원의 실크로드 기금으로 중국이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사회 기반 시설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예. 포린 폴리시는 중국의 이런 실크로드 전략이 TPP와 반대되는 모습을 FTA AP보다 더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TPP가 정부나 국유기업의 그 역할을 제한하려고 하는 반면에 실크로드 전략 사업은 정부 간 협력이나 대형 국유 사업의 주도로 추진됩니다. 포린 폴리시는 미국의 일부 분석가들이 TPP로 인해 중국의 경제적 그 영향력이 약화될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지만 중국이 실크로드 전략을 통해 이런 예측에서 벗어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 가지 관심이 쏠렸던 사안이 미러 간의 정상회담 과연 열릴 것이냐였는데 두 정상이 만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는 11일 푸틴과 오바마 대통령이 APEC 회의 막간을 이용해 두 차례 이상 만나 양자 관계와 시리아, 우크라이나 또 이란 문제 등에 대해 짧게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두 정상이 세 차례에 만나 총 20분 이상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과 오바마 대통령은 10일에 짧게 만남을 가졌고 11일에도 APEC 본회의 전후에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푸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별도 양자회담은 없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푸틴과 오바마의 짧은 접촉이 그 러시아와 미국 간의 그 긴장 관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할리우드 배우 등 유명 인사들이 에드워드 스노든 같은 내부 고발자들 지지하는 성명 발표했군요. 네, 헐리우드 스타 수잔 서랜든과 파멜라 앤더슨 그리고 세계적인 석각 노암 촘스키 등 세계적인 유명 인사 50여 명은 10일 내부 고발자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경력을 걸었던 내부 고발자 데니얼 엘스버그와 첼스 매닝, 에드워드 스노든 등을 지지한다면서 이들의 용기 덕분에 대중들이 전쟁 범죄와 부채, 그리고 또 미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대규모 감시와 권력 남용을 알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러시아 투데이 방송은 스노든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시티즌4의 상영 확대를 위해 이 성명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유명 인사들이 성명에서 언급한 인물들,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 고발을 했지요? 네, 스노든은 잘 알려진 대로 지난해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한 바 있고요. 데니얼 엘스버그는 1971년 펜타곤 페이퍼로 불리는 미 국방부의 베트남전 자료를 공개해 베트남전과 관련한 미 행정부의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또 첼시 매닝은 2010년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밀 자료와 국무부 외교 문서를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스크에 전달해 이 혐의로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성명을 발표한 유명인사들은 위키리스크가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고 또 진실을 발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이 정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홍콩 시민들 중에 자신이 중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도 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콩 명보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중문대학교가 지난달 홍콩 시민 8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중국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홍콩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이후 최저 수준인데요. 예. 1997년에는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약 32%였지만 2010년에는 16.5%로 급락했고 올해엔 10%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반면 자신이 홍콩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6.8%로 1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42%는 자신이 홍콩인이지만 중국인이기도 하다라고 대답을 했고 22.3%는 중국인이지만 홍콩인이기도 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령별 차이인데요. 예. 이번 조사에서 1980년 이후 출생자 중에서는 불과 4.3%만 자신을 중국인으로 인식했다고 대답했고요. 이들 중 무려 82.6%가 자신이 홍콩인 또는 홍콩인이지만 중국인이기도 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홍콩 중문대 앤토니 평 교수는 도심 점거 시위 등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그런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 국무부가 성소수자의 인권 신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는 소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와 산하 대외 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성소수자와 인권 신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회째인 이 컨퍼런스는 성소수자에 대한 각국의 인권 침해를 해결할 대외 원조 전략을 모색하고 또 성소수자에 대한 배척 풍토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데요. 예. 여기에 세계 30여 개국의 정부 관계자와 또 기업 리더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기업 리더 중에 애플 CEO가 참석하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문희정 아나운서가 짚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에 앞서 오늘은 예비 소집일로 전국 시험장에서 수험표와 유의사항을 전달합니다. 올해 수능은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1216개 시험장에서 치러지고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만여 명 감소한 64만 600여 명입니다. 국민연금을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 등으로 조기 은퇴한 퇴직자들이 생활고를 못 이겨 손해를 감수하면서 조기연금을 신청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3.6개, 전체 가구의 97.5%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보험 상품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림어업 신규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595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만 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1회 서울 김장문화제가 모레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을 비롯해 광화문과 청계광장, 세종로 공원, 태평로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 9,000명이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 2만 2천 가구에 전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김장 나눔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정치권 소식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여야 사당이 오늘 정치개혁 주제로 TV 토론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잠시 뒤죠. 오전 10시부터 여야 4개의 정당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참여 정당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이렇게 4곳입니다. 토론회는 지상파 방송 3사를 통해 생중계된다고 하니까 지켜보셔도 좋겠고요. 이 새누리당에서는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그리고 새정치연합에서는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진보당에서는 오병윤 원내대표가,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정치 똑바로 특별위원장이 나섭니다. 이 구체적인 토론의 주제는 국회 개혁, 정당 개혁, 선거 개혁 이렇게 3가지로 갈립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 선진화법, 정당 공천제도 및 중앙당 문제, 선거구 재획정 문제 등이 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예. 일 안 하고 이거 지상파 방송 3사 중계 봐야 됩니까? 왜 이 시점에 이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관심 가는 사람이 새누리당 대표에서 나오는 김문수 위원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각종 혁신안 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발표를 했지만 사실상 의원들이 좀 퇴짜를 놨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김문수 위원장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본회의 불출석 시 세비 삭감,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등 주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내용의 혁신안을 어제 의총에서 최종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반응은 싸늘했고요. 예. 결과적으로 퇴짜 맞았습니다. 보수 혁신의 가치를 담지 못한 백화점식 인기 영합 방안이다. 혁신위를 혁신해야 한다. 액세서리 바꾸고 화장 바꾸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등 쓴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고, 의총 막판에는 자리에 몇 명 남아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강론으로 들어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고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어쨌든 기득권을 내려놓게끔 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김문수 위원장이 TV 토론에 나서는데 당에서 퇴짜를 맞은 뒤에 일종의 이 고잉 퍼블릭, 즉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예. 근데 보수 혁신이라는 단어가 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다른 쪽 진영으로 본다면 진보 수구 특별위원회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어제 김문수 위원장이 김무성 대표 겨냥한 발언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또 오늘 토론에서도 좀 신경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이 어제 국가디자인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주관한 어느 토론회에서 김무성 대표를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토론회장에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라는 표현이 더 잘 맞아드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집단 지도체제, 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계속 김무성 당대표에게 정당의 권한이 집중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분산해서 정당을 운영하도록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는 대통령에 출마할 사람은 주요 당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쏘아붙였고요. 예. 오늘 TV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할지 안 할지에 관심이 가는 건 김문수 위원장이 어차피 김무성 대표와 같은 잠재적 여권의 대권 주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당 내부 정치에 임할지를 가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대선에 나올 거면 당대표직 내려놔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요. 네. 나는 주요 당직을 안 맡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도 읽힙니다. 예. 예. 이 무상복지에서 시작된 증세 논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증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발을 좀 살짝 빼는 그런 분위기 같군요. 네, 새정치연합이 증세 카드 들고 뭔가 하는가 싶었는데 정확하게는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수위 조절, 속도 조절을 한다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부자 감세 철회를 위한 핵심 절차인 법인세 정상화 또는 법인세 원위치를 목소리 높여 요구하는 동시에 이 대대적인 증세론의 파장을 진화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증세론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엊그제 꺼내 들었죠. 일종의 프레임 싸움이었던 건데 새누리당이 갑작스럽게 설정한 무상보육대 무상급식 프레임을 전환하고 불식시키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증세를 너무 밀어붙이면 자신들 역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계산을 새정치연합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새정치연합 안팎에서는 이 문희상 위원장이 갑자기 증세론을 꺼내들기 전에 당내 지도부나 중진그룹과 의논을 거의 안 했다는 말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예, 당황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사실 새정치연합의 현재 당론은 따지고 보면 증세 없는 복지입니다. 그러면 새누리당과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 이른바 부자 감세를 되돌리고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언론은 7조 가까이 세수가 늘어난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병우 전략홍보본부장 주재로 어제 열린 전략조정회의에서 이 부자 감세 철회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한 법인세의 원상 복구가 그 핵심이다 이런 쪽으로 공식 입장이 정해진 것도 진화를 위한 한 가지 노력이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이 사실 증세는 진보 정당의 전통적 의제입니다. 새정치연합이 이런저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과는 별개로 진보 의제가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우리 현실이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예. 어제 경남도 상황을 보면 시장군수 전원이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한마디로 이제 홍준표 지사의 뜻 따르겠다. 네. 예, 안상수 창원시장도 포함이 됐었고요. 네. 예, 그런 얘기죠. 이게 중앙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보면은 이 보수 정치가 다시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밀어붙이니까 개혁 밀어붙이니까 국무위원들이 장차관급 위원들이 다 같이 나서서 결의안에 사인하고요. 이 경남도 비슷한 것 같은데 모두 18명입니다. 시장 군수 전원이요. 다 같이 이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겁니다. 기초단체장들이 한꺼번에 이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3일에 보수죠.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교육청의 급식비 감사 거부를 비판하면서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지 여드레 만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했던 전체 무상급식 식품비 1,285억 원 가운데 50%가량인 지자체 부담분 642억 원의 지원이 끊어집니다. 경남 지역의 내년 급식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파급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8명의 시장 군수들은 어제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회의를 통해서 중단 지원을 결의했는데 비공개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였고요. 홍준표 지사가 직접 주재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내년 급식 대란이 되면 과연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을 찾아가서 항의할지 아니면 도나 시장 군수 찾아가서 항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효진 PD였습니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는 평가와 함께 값싼 중국 농수산물의 공세로 인해 우리 농업 생산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협상 어떻게 봐야 될지 통상 전문가이신 송기호 변호사 초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한중 FTA 협정문 이게 공개가 안 돼서요. 예. 한미 FTA 때도 그랬고요. 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서 큰 파장이 예견되는 사안인데도 이 즉시 공개하지 않는 게 국제 관례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징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 제기이신데요. 그래서 저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도대체 지금 합의된 내용이 뭔지, 이를테면 자동차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또 투자자 국가 제소라는 그런 한미 자유무역협정 독소 조항은 여기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 정식 신청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다른 나라보다는 유독 우리 경우에 이런 일반 소비자 국민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인데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통상 관료들이 먼저 결정을 해버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도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여론을 반영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벌써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때부터 이제 한 10년 이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민주적으로 개편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히려 이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통상 절차법 개정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계속 낮잠만 자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거는 정치권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통상협정이라는 게 어떤 단순히 나라 사이의 상품 무역 관세를 어떻게 정하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그 저탄소 소형차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하려고 했던 제도가 결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무산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비자 일반 국민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공공정책 거기에 대해서 대기업이나 또 외국 기업이 그런 공공정책을 무력화하고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을 약화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수단으로 이 이른바 무역협정이라는 것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무역협정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대기업이 원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것이 아직까지 이런 통상 절차법이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로 좀 산업계에 로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것도 물론 관련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릴리스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도가 됐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이런 얘기합니다. 한중 FTA 타결로 우리 경제 영토가 세계 3번째 규모로 커졌다. 또 이 한중 FTA가 경제 성장률을 한 5년 후에 1.25%포인트 더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어떤, 한미화하는 말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대단히 많이 개방된 체제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자유무역협정, 즉,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후에 지금 한 10년 자유무역협정 체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로 정부 주장처럼 그렇게 장밋빛이라면
자유무역협정이 그렇게 많이 체결되고 이제 중국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건 무상급식을 못하느냐, 뭐 무상보육을 못하느냐 이런 처지로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없다고요? 예. 네. 자유무역협정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자유무역협정이 이렇게 많이 체결되면 될수록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영토라는 개념을 정부가 그렇게 함부로 쓰고 있는데 이를테면 가령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 영토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논리라면은 그럼 한국은 중국의 경제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배타적인 독점적인 개념인데 예. 단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것을 뭐 영토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또 이런 전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협상 통해서 대중국 수출이 확대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그럴 거라고 보시는지 하고요. 또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분야 수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 민변에서 그걸 이제 양업표라고 합니다만 각 상품별로 어떻게 관세율을 내리고 어떤 식으로 수출이 늘어날지 그런 두 나라 사이에 그런 합의한 표가 있는데 그걸 이제 공개하라는 저희들이 정식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예. 물론 경우에 따라서 몇 개 품목 또는 뭐 상당수의 품목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관세율이 내려가니까. 근데 문제는 이를테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동차 경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자동차는 아예 이 협정에서 제외됐다고 이제 좀 뒤늦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왜 이 한중 자유무역 협정에서 자동차가 왜 제외됐느냐? 지금 정부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미 중국에 가서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 때도 이야기했거든요. 예. 미국 알래바마주에 이미 현대자동차 공장도 있고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중국에서 생산된 유럽차가 이 한중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한국에 보다 싼 값에 대거 밀려 들어올 것을 염려한 자동차 협회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가 제외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가령 정말로 자유무역 협정이 순수하게 소비자의 후생을 위해서 보다 더 싼 가격에 공급하는 그런 것만을 의도하는 거라면은 당연히 이번 협정에도 자동차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했지 않습니까? 즉, 몇 개 품목에 따라 가지고는, 이 협정으로 인해서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그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특히, 중국 측 자료를 보면은 이제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 한국과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비교한 중국 측 자료를 보면은, 경쟁력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거나, 즉 중국이 급속하게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따라잡고 있거나 또는 그 기간에 경쟁력이 뒤바뀐, 즉 2003년에는 앞서 있던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2012년 자료에는 중국 산업의 경쟁력에 뒤처지는, 즉 이러한 중국의 경쟁력 추월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협정이 체결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 오히려 이 협정으로 인한 어떤 그 중국의 제품이 대거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그럴 위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얼마나 해당 업계와 또 깊이 있게 국민 경제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했습니다만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동차 기업 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이번에 뺐다라고 하면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자유무역 협정으로 보통 농산물 들어오면 뭐 남미산 포도 더 싼 값에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지 않습니까? 자유무역 네네. 협정의 체결 효과를. 근데 예예. 자동차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좀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간의 우리 자유무역 협정 체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그것을 단적으로 그냥 자동차를 위한 자유무역 협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 국내에 이미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뭐, 현대자동차가 지난번에 10조 원을, 입찰해서 삼성동의 한전 부지를,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예. 즉, 이처럼 이미,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고,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 그나마 거기에 더 덧붙여서 어떤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의 오히려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냐. 적어도 우리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이를테면 이번에 중국 에이펙, 그러니까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가령 중국 같은 경우는 중화경제권이라는 그런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실크로드 어떤 경제협력 기대라든지 또 아시아태평양 경제자유무역구역이라든지 그런 거대한 어떤 자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미국대로 또 러시아는 유라시안 경제공동체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국가 이익을 위한 거냐 한 거죠. 특정 산업이나 그런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의 전략이 없다. 즉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 자유무역협정 체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남북 사이거든요. 남북 경제 공동체인데 그러한 핵심적인 모두를 위한 그런 자유무역협정의 근본 전략이 없이 이번 한중에서 잘할 수 있듯이 대기업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거대 경제권의 그런 결과적으로 편입을 촉진시키는 대단히 잘못된 방향의 자유무역협정 체제였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자유무역협정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동차 산업을 위한 FTA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차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이 소식 전후에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가 대상이 안 되고 보호를 받게 돼서 그렇게 해서 오른 거군요. 예, 물론 주가에 여러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부르고 싶은 또 하나 이유는 이제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냐는 문제죠. 즉 실은 한일 자유무역협정이야말로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협상을 시작한 자유무역협정이거든요. 근데 그 최초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일본산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한국의 자동차 업계가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중 FTA 타결 소식에 크게 반발하신 분들이 농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시각도 많은데요.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쌀 시장은 지켰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쌀을 제외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쌀 문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흔히 TPP라고 하는 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 지금 미국, 일본, 호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가령 거기서 일본이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쌀의 관세율을 조금 낮춘다든지 또는 쌀 의무 수입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본이 양보해서 그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 가령 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추세로 간다면은 한국 정부가 과연 그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가입하라고 하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미 한국 정부는 그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관심이 있다, 참가할 의지가 있다라고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단지 한중에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시 아까 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국가 이익이 뭐냐는 문제죠. 즉 만약에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일본이 양보해서 쌀이 포함되는 것을 된다면 저는 분명히 한국 정부가 이게 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에 가입할 수 없다. 과연 이런 입장을 한국 정부가 취할 것이냐?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즉, 지금 이미
애초에 단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 과잉 개방 형식으로 첫 발이 깨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잘못된 자유무역협정 체제로 한국이 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특히 우리 농업을 위해서라도 이 자유무역협정 체제가 과연 이 수단을 통해서 한국이 이루려고 하는 어떤 국가 목표가 뭔가, 또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철시키는 한국의 전략이 뭔가. 그 핵심에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북한을 연착륙, 북한이 한반도 경제 공동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할 것인가. 이를테면 가령 서독이 동독과의 관계를 WTO라든지 서독이 맺는 어떤 경제협정마다 다 그 서독과 동독 사이의 경제 관계는 민족 내부 간 거래를 한다라는 것을 다 국제 규범화를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예. 우리는 개성공단이라는 아주 좁은 범위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체결한 그 어떠한 자유무역협정에도 남북 사이의 교류를 무관세, 즉 민족 간의 거래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유무역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상, 만약에 북한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다면 예. 우리 그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민족 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 그게 세계무역기구나 FTA 위반이 돼버리거든요. 즉 무관세로 거래를 하게 되는 거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북한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무관세 특혜를, 북한에 대해서만 그런 민족 간 내부 간의 거래로 보고 특혜를 주게 되면 예. 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이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전부터 우리가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 꼭 남북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교류에 대해서, 경제무역에 대해서 민족 간의 거래로 본다라는 그러한 특별한 규정을 꼭 넣어야 된다라고 저는 요구를 해왔는데요. 예. 다시 아까 그 이야기로 돌아가면 단지 이번에 수입 포함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문제보다는 우리가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 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농업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유무역협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우를 해나가야 될지 우리의 어떤 전략이 없다는 거죠. 예. 그 단적에 내가 아까 말씀드린 한태평양 동반자 협정으로서 지금 일본이 쌀을 양보할 것이냐 양보하지 않을 것이냐만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를 좀 많이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이 좀 머리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중 FTA 타결과 관련해서 통상 전문가이신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침략,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압박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210일째인 어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법원은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게 참사의 책임을 묻는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날 실종자 가족들은 9명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에 수중수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4월 16일 참사 당일부터 오늘까지도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진도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독립 PD 이승구 PD입니다. 잠시 연결해서 곁에서 본 실종자 가족들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PD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4월 16일 내려가셔서 오늘까지 줄곧 계신 겁니까? 4월 16일에는 그 다른 PD님들 같이 이제 그 취재했던 부분이고요. 예. 진도에 제가 상주하기 시작한 거는 6월 2일부터 상주를 했습니다. 예. 그럼 지내시는 건 어디서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팽목과 진도체육관을 오가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진도체육관하고 이제 요청하고 계신 분들이 그 가족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진도체육관에 주로 있고 그다음 팽목은 이제 그 매일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양쪽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혹시 바람이 좀 센 곳에서 통화를 하시나요? 네, 여기 지금 그 새벽부터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요. 예. 예, 오늘 사실 그 다윤이 어머님이 해역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다윤이를 좀 보내주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풍랑주의보가 떨어져서요. 한 2, 3일 정도 지나야 배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안타깝게도 그 사고 현장에 접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네. 지금 바지선은 다 빠져 있는 상태고요. 예. 그 많은 가족들과 또 사연들을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어느 하나 사연 슬프지 않은 사연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좀 슬펐던 기억을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사연입니까? 뭐 하나 슬프지 않은 사연은 없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가장 슬펐던 사연 아마 어제 사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어제 그 가족분들이 눈물을 머금고 수색 종료를 선언하는 그 장면이 아마 가장 지금까지 그 사고 이후에 또 하나의 슬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자녀를 찾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고 더 이상의 그 누군가의 또 희생과 또 수고와 이것들에 대한 그 감사함은 있고 하지만 그것들로 계속돼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마음의 부담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예. 가족들이 어려운 그 결정을 하기까지 이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곁에서 좀 지켜보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사실 좀 그 가족 안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또 서로 의견이 다른 문제로 이제 또 갈등도 있었고 한 게 사실이고. 예. 그 문제 가운데, 끝까지 자녀를 찾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계셨던 그 분들도, 이곳을 다 떠나더라도 나는 텐트를 쳐서라도 품목을 지키고 싶다라는 그 부모님도 계셨어요. 예. 사실 수색 종료를 요청했다고 해서 자식을 포기했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 가운데 수색 종료를 선언하고 한 가운데서도 좀 많은 갈등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좀 내부적으로도 또 그 조율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어제 결정은 그게 투표로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또 다수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른 분들을 설득을 하신 결과인가요? 아무래도 후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후자인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 다수결의 원칙으로 또 그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지 않겠냐. 예. 이런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기존에 끝까지 수색을 요구하셨던 부모님도 여기서 우리가 그분들과 더 이상 갈등을 빚기도 미안한 마음이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수색 중단과 상관없이 뭐 계속 진도에 머물 그런 계획인 가족도 있을 것 같고요. 몇몇 가족은 혹시 또 집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지금 아무래도 진도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팽목항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그 민간 잠수사가 폐단식을 하면서 빠져나갔고요. 예. 그 다음에 119하고 해경 파출소가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하나씩 정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제가 그 체육관에 있다가 지금 이제 오후에 다시 진도 팽목항의 상황을 좀 보고, 그리고 또 거기 계신 그 이모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침에. 예. 그래서 어떤가 했더니 오늘 바람이 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가족분들 중에 또 한 가족분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고요. 아무래도 마음적으로나 좀 몸적으로나 되게 이제 힘드셨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진도 상황에 앞서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오랜 기간 그 진도 현장에서 취재하신 입장에서 네. 세월호 진상규명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라면 아마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뭐 정부가 계속해서 가족들한테 어떤 수색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또 설명하는 가운데 책임을 가족들이 원하시면이라는 그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원하시면? 네, 예. 가족들이 원하시면 우리가 하겠다. 가족들이 원하시면 이 작업을 해보겠다. 가족들이 원하시면 이런 수색 방법을 해보겠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또 그 부분이세요. 왜? 예.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데 왜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까지도 결정을 하게 하느냐. 그래서 만약 하나 잘못됐을 경우에 결국에는 가족들이 또 그 지탄을 받고 가족들의 무능함을 또 이렇게 알게 하는 그런 정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요구하시고요. 예. 그래도 뭐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가족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는 것보다 결정을 하시라는 것들로 좀 많이 말씀하고 있는 모습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혹시 이 PD님이 취재하신 내용 중에 그동안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았거나 또 놓쳐서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혹시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까? 이곳에 지금 남아있는 언론들이 많지가 않아서 예. 이제 상주하고 있는 언론들은 이제 거의 다 떠난 상태고요. 지금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항상 그 똑같은 상황의 매일 반복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이분들이 일어나시면은 군청 브리핑을 가셨다가 브리핑이 끝나면 오후에 오셔서 또 주중에 주 2회 정도 TF 회의가 있습니다. 기술 TF와 유실방지 TF가 있는데 그 TF 회의를 오후에 2시에 참석하시고 또 매일 있는 오후 5시에 팽목항 브리핑 그리고 아버님들이 이제 교대로 아침에 9시 반에 그 해경 피정을 타고 바지선까지 가서 1박 2일씩 이제 교대로 그곳에서 계신 그런 상황의 연속이다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같이 모이거나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특별히 뉴스에 뭐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밝혀지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사항들은 많이 없다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오랫동안 카메라에 담은 내용들이요. 나중에 어떤 형태로 세상에 알리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아마 방송으로는 나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기록을 하면서 어느 방송사도 이것을 선뜻 우리가 세월호 방송을 하겠다 이런 방송사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TV에 한번 제안을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국민TV요? 예. 네. 그럼 저희가 저희 그 4.16 기록단 팀이 있습니다. 예. 우리 PD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예, 논의를 하면서 추후에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록 영화로 나올지 아니면 어떤 형태가 될지 그건 아직 좀 상황을 더 보고
기록한 이후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안 더 계실 것 같은데 계속 좀 수고를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또 이 PD님까지 빠지면 가족들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 지키고 있는 독립 PD 이승구 PD 말씀 잠깐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